네, 첫 소식은 안효선 리포터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꿈틀하게 만드는 교육공간 프로젝트 꿈틀.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학창시절 시험이 다가오면 밤새 공부도 불사하리라 마음먹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저도 그랬는데요. 하지만 쏟아지는 졸음에 매번 의지가 꺾여서 제 시험지에는 비가 주르륵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시험이라도 보니까 쟤들이 책을 펼치는구나 라고 말이죠. 맞아요. 사실 시험 기간에는 그래도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아, 시험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갑자기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시험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님들 여전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학기도 모자라 자유학년제가 2020년까지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유학년제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 저희 꿈틀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아버님, 요즘 중학생들은 자유학년제 때문에 시험을 안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선생님, 시험을 안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전공 나오네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건가요, 예수 아버님?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네. 나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자유학년제란 지식 경쟁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체험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나의 적성에 맞고 소질이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공부하는 자유학년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궁금하면 따라와! 자유학년제의 실체를 엿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청주 동중학교. 그런데 시간표를 살펴보니 기존의 교과 시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저는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일반 교과목이 아닌 다양한 체험들로 수업이 진행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표를 보니까 국영수 중심의 어떤 수업들이 바뀌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일반 교과 활동이라고 해도 자유학년제에 맞게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수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어 수업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하던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가 주도하던 수업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은 국어 시간! 하지만 아이들이 펼친 건 교과서 대신 재미있어 보이는 그림책인데요. 아하. 오늘 수업의 목표는 이야기 글만의 요약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는 게 오늘의 활동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글씨가 빼곡한 교과서 대신 온갖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림들을 보며 먼저 아이들은 이야기를 유추해 보는데요. 그 다음은 책을 읽어나가며 줄거리를 파악합니다. 지금 국어 수업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이 시간에는 교과서 진도 나가기 바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교과서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교과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수업의 목표는 이야기 글을 요약하는 활동이 오늘 목표인데요.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서 수업 목표 성취는 더 유리하고 이게 바로 자유학기의 장점입니다. 그림책은 술술 읽힌다는 게 최대 장점. 이제 조별로 그림책을 소개할 줄거리를 요약하고 만화로 표현해보는 활동이 이어집니다. 이게 줄거리 요약을 하면 내용을 다 알게 이게 될까요? 교과서로만 공부하면은 공부할 수 있는 그 틀이 한정적인데 이렇게 토론하고 하면은 친구들과 더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내용도 이해가 더 잘 돼요. 이야기를 요약하며 이야기의 구성과 표현 방법에 대해 고민해본 아이들. 모든 별로 발표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우리 가족은 동물원에 갔다. 동물원의 동물들은 모두 불쌍해 보였다. 이런 활동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의 활동이 1학기 동안 누적되고 나서 2학기 때는 아이들이 주제를 선택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에 관심 있는 학생은 작가와의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심화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창 자신의 꿈을 찾아갈 중등 시기.
자유학년제는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뉘어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데요. 이 자유학년제가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네. 각각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네, 주제 선택 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흥미를 반영한 심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고요. 예술체육 활동 같은 경우는 좀 경쟁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 진로 탐색 활동 같은 경우는 진로 검사, 진로 특강, 진로 체험 활동 등을 다양하게 하기도 하고 또 교실 수업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아직 14살 어린 나이지만 꿈이 있고 목표가 생긴다면 앞으로 중학교 3년 생활을 보내는데 큰 원동력이 되겠죠? 그럼요. 게임을 당연하죠. 통해서 직업 세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직업들이 사라지고 어떠한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생길지 줄줄 읽고 외운다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자유학년제에서는 게임으로 직업 세계를 탐구합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배열한 카드를 뒤집어 과거 직업, 현재 직업, 미래 직업을 뒤집으면 카드를 획득하는 방식인데요. 카드를 많이 획득한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어떤 카드인지 어디에 있는지 잘 기억하는 사람이 유리한 게임이죠. 와, 정말 지금 교육 보니까 환경이 수업 많이 시간인지 달라졌네요. 아니면 놀이 시간인지 헷갈릴 정도로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게임을 통해서 수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제가 여태까지 몰랐던 직업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라질 직업을 알게 돼서 나중에 진로 계획을 세울 때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책을 보고 그 직업을 친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는 말로만 10년, 20년 후 달라질 사회가 쉽게 상상이 가지 않을 터 게임을 통해 나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자신의 꿈을 확실히 결정한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떠한 직업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알려줘서도 부모님이 추천해서도 아닌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 탐색을 하는 것이 자유학년제의 목표. 세상은 넓고 경험할 것은 많다.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시간인가요? 네, 예술체육 활동이라고 해서요. 1학기에는 8개, 2학기에는 12개의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예체능 수업 싫어했던 사람 손. 기존 교과 시간에는 축구면 축구, 피구면 피구, 획일적으로 같은 활동을 해야 했다면 예술체육 활동으로 흥미 업, 집중도도 업. 일반 체육은 교과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번 예술체육 시간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설된 다양한 예술체육 활동들. 복싱도 남녀 할 것 없이 인기인데요. 그 여학생들과 남학생의 그 흥미가 다르고 기본적으로 신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르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복싱 좀 저도 했습니다. 어허. 좀 나오시는데요?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오늘은 제가 일일 코치로 나서봤는데요. 자, 시작. 우리 아이고. 안녕선 리포터 못하는 게 없어요. 분명 14살인데 체급은 저와만 먹는 은호 학생. 자세가 딱 나오죠. 그러네요. 땀 흘리면서 지금 아니, 열심히 하고 14살이라고요? 있잖아요. 네. 해보고 나니까 어때요? 아, 땀도 한번 흘리고 하니까 더 좋고 공부도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2학기 때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수업들이 있어요? 아, 제가 랩을 좀 좋아하는데 랩 쪽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투자 좀. 우리 은호 학생이 또 랩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한번 그러면 살짝만 보여주시죠. 자. 에이, 나 지금 여기서 촬영하고 있지 똑같이. 여기 옆에 또 유명한 MC 한 명 또 있지. 난 여기서 또 유명해지고 또 위로 또 올라갈 거야. 에이. 야 박수. 멋집니다. 감각이 다른데요. 네. 멋진 랩을 선보여준 은호 학생, 삼촌팬 한 명 추가요. 생김새도 성격도 취향도 가지각색인 만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아리도 다양하게 운영 중인데요. 이 동아리는 영어 동아리인 모양이죠. 네.
Hi, teacher. Nice to meet you. What is this club? 스크린 잉글리시라는 동아리입니다. 한국말 할 줄 아시는군요. 조금.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Well, the students will watch different movies, and then from the movies they will learn new words and expressions. 교과 수업처럼 문법과 독해 중심이 아니라 영어 회화를 익히고픈 아이들로 구성된 동아리인데요. 학교의 요청에 원어민 선생님까지 초빙! 학생들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니 만족도도 높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재미있고 그 원어민의 발음을 교과 수업이 들으면서 아닌 감각이 동아리를 생기잖아요. 통해서 영어를 배워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answer를 speak English. Okay. Yeah. I can learn many words by games and movies, so I think it's very exciting. exciting. wonderful. 대략적으로 우리 성원 학생이 한 얘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보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를 공부하는 자유학년제. 그런데 시험도 없고 정답도 없는 자유학년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존의 중간 기말고사를 통해서 지필식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했다면 자유학년제에서는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수시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고 이 결과들을 누가 기록했다가 학생들의 참여도나 태도 변화, 성취도를 생활기록부에 문장 형태로 저희가 기록하게 됩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찾고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학생들이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자기의 꿈도 찾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꿈을 찾고 끼를 발산하는 자유학년제 파이팅! 네, 화이팅! 사실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더 해보려고 하고 안 네. 되면 막 좌절하게 되고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게 청소년기에 꿈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기 때문에 이때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를 찾느라고 고생한다고 네. 해요. 그런데 아마 1학년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나를 찾아가고 또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중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4살 친구들이거든요. 시험 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또한 누군가 정해놓은 길로 가야 한다면 막상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잘 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정말 이제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나를 잘 공부한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사회에 나가면 어떤 어른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꿈틀하게 만드는 교육공간 프로젝트 꿈틀 네.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